오늘 모신 분은 S1 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한국 증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네. 이번 주 내내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 밸런스 게임이라는 게 지금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연휴 끝나고 바로는 코스닥의 기술주 중심의 장세가 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바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2, 3일 정도 조정받았던 저 PBR 종목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코스피 종목들의 강세 그리고 지수의 강세가 오늘은 코스피 중심으로 좀 만들어졌고 또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큰 매수를 들어왔던 개인 수급이 오늘 지수 상승을 통해서 빠져나가면서 그 빠져나간 수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의 견조한 움직임이 지속되었던 흐름이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연휴 전까지 포함해서 6일 연속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늘 심리적으로 한번 상대적으로 좀 쉬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달랑 1포인트 정도 마이너스니까 아주 애교 수준 정도로의 보합장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그 외국인들이 다시 선물, 그 다음에 현물에서 5천억 이상, 6천억씩 매수를 해줬는데 코스피 쪽을 뭐 특별한 호재가 있나요? 그렇게 살만한? 일단은 사실 우리 빼고 다 올라 이런 게 있고요. 오늘 새벽에도 나온 그 뉴스 기사 보면 미국도 사상 최고치, 거기다 일본까지도 알겠는데 왜 대만도 신고가인데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런 기사가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가 우리 시장도 좋은 것이 일단 끝났습니다만 중국이 연휴가 좀 길어지면서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안 열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전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홍콩이라든가 상해, 심천 증시의 어떤 영향력이 우리나라에 적지 않았는데 1, 2월 동안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흐름들을 우리가 같이 좀 모방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중국 증시 물론 연휴 전에 그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2, 3일 강하게 오르면서 끝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쉬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재료는 주변국들이 전부 다 잘 오르고 있다. 기술주 중심의 장세 같은 것들이 잘 나오고 있다는 게 일단 우리 시장의 어떤 모멘텀을 좀 촉발하는 역할이 됐을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이제 금요일 오후에 나온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발표 일정이 확정됐다는 거. 그래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 시간을 보면 26일 다다음 주 월요일 날 그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요. 오늘 오전부터 좋았지만 그 후반 들어가지고 오후 들어서 또 강세를 띠는 금융권 회사들, 금융주들 또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회사들, 삼성물산 같은 지주 회사들 이런 것들 강세가 조금 더 강화된 데는 그 일정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게 당장 다음 주가 아니고 일주일도 더 남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대값이죠. 그러니까요. 그 기대감으로 계속 오르고 막상 우리가 뉴스가 나오면 혹시 세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음 주 이 시간쯤 말씀드릴 때는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쯤 발표하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말씀 아마 드릴까 싶은데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아직까지 흔히 말해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인생사다리 놀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해 주겠다.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해볼래 이렇게 제안 아닌 제안이 왔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넉넉하게 날짜를 주고 발표 일자를 미리 정해줬다는 것 자체가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값을 충분히 하게 만드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비록 AI나 반도체 쪽이 조금 눌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연휴 끝나고 한 3일 정도 강세 배경에는 그 좀 황당하지만 샘 얼트먼의 그 7조 달러 펀딩과 관련된 이슈가 적지 않게 이제 기대감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현실감이 있느냐 아니면 저게 가능해? 아니 미국에 저런 것들을 다 설치해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론이 물론 많지만 그래도 일각에서는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저거는 정말 대단해 이제 이런 취지의 어떤 아이디어도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휴 전에 나왔던 그
TSMC와 하이닉스 또 한미반도체 삼각동맹이라든가 이런 HBM 이슈에 맞물려 가지고 삼성에서는 또 CXL 중심의 어떤 기술을 준비한다. 이렇게 이제 기술주 간의 그 기술 다툼, 경쟁 이런 것들이 촉발시키는 효과도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의 또 강세가 네. 좀 이어졌는데 테슬라가 계속 내려가서 180불대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어저께 한 5%대 후반 올라가면서 199불인가 이렇게 아마 달성이 되었는데 뭐 머스크의 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늘어났다 이런 이제 이슈가 있어서 2차 전지 전반적인 종목들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오전에 좀 셌는데 네. 오후로 들어가면서 금요일이라 그런가요? 아니면 코스닥 지수가 빠져서일까 좀 많이 토한 것 같아요. 토해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에 이제 맞물려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최근에 이제 현대 기아차가 내놓은 EV 전기차에 대한 지금 프로모션 포스터를 보고서 정말 안 팔리나 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테슬라가 오늘 새벽에 많이 급등한 게 어떤 영업적인 어떤 개념이라기보다는 지분을 더 확보를 했다. 물론 그것도 좋은 뉴스지만 그거 사실 이제 어떤 현실의 영업이라든가 전기차 상황하고는 좀 무관한 얘기이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에 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본사를 텍사스로 옮겼다거나 이런 조금 자체적인 어떤 뭐 호재라고 할까 아니면 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다른 회사들까지 같이 뭐 전의를 받아서 같이 좋아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주중에 중국 쪽에서 일부 리튬에 대한 뭐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유럽에서 이런 그 소재 관련된 그 제한법들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뭐 전액이라든가 또 양극재라든가 전구체에 대한 뭐 중국산에 대한 제한이 좀 강화되면 우리나라 자체 생산하는 그런 물질을 갖고 있는 업체들의 기대값이 커진다 이런 의미에서 일부 전구체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띠면서 오르는 종목들이 간혹 나왔는데 뭐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차 전지가 지금 구조적으로 돈다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시장 자체 분위기가 업사이드 되고 있는 분위기라서 조금씩은 반응이 분명히 나오곤 있지만 제가 요즘 자주 표현드리는 재미라는 어떤 관점에서는 뭐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냥 다른 업종들이 움직이는데 이 녀석도 최악은 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어떤 시속 게임에서의 기준을 좀 맞춰주는 정도의 반응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특징적인 네. 섹터 혹은 종목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자료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요즘 사실 제일 일주일 내내 강한 섹터 얘기하면은 초전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작년 그 여름쯤 지날 때 LK99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설왕설래가 있으면서 큰 슛이 나왔던 상황들이 사실 이번에 지금 재현되고 있거든요. 이게 날짜도 또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3월 4일 날 미국에서 초전도 유사 물질에 대한 뭐 발표가 지금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아직도 한 열흘 가까이 남았는데 이게 시작된 게 한 2주쯤 된 것 같습니다. 거의 이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최근에 LK99에 대해서는 검증이 조금 되면서 이거 물질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부 시각에서는 유사하긴 해 이렇게 관점들이 나오면서 어쨌든 상온에서 쓰일 수 있는 초전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진 상태라서 관련주들이 거침없이 올라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신성델타 대장이었는데 요즘엔 CCS가 완전 초대장으로 나서고 있고 서남이나 덕성 같은 종목까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또 핫했던 섹터가 이제 비대면일 거예요. 아무래도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된 의료 의사들의 정원 이슈, 정원 확대 이슈 가지고 의사 단체라든가 뭐 직능 단체 쪽에서 이제 워낙 거부 운동 같은 것들을 세게 하는데
정부에서 이걸 뭐 오냐오냐 받아주는 게 아니라 어저께 이제 나온 뉴스 보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간호사들한테 뭐 처방권을 줄 수 있는 PA 간호사 제도 이런 것들 이제 도입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제가 일주일 전부터 말씀드리는 건 지금 한 2,000명 정도의 정원 확대 이슈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비대면도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를 감안하면 충분히 가야 될 길인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게 제가 봐선 다음 주가 이제 피크입니다. 20일 전후에서 뭐 전공의들 단체 뭐 사표 내고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로 지금 부딪히고 있어서 주말 사이에 큰 어떤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다음 주 중반 정도가 이제 굉장히 피크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뭐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타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원을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비대면 쪽으로 또 이런 단체에서 좀 허용을 해주는 식으로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라서 제가 봐선 비대면 진료는 어떻게든 지금 흐름상에서 굉장히 유리한 패를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에 맞춰서 오늘 케어랩스라든가 인성정보 상학과 들어갔고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같은 전통적인 비대면 의료 관련주들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엔비디아가 어저께 그 13F라 그래가지고 그 일종의 기업 공시 비슷하게 해가지고 엔비디아가 요즘 투자 들어간 회사들에 대한 명단 같은 걸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부분이 이겁니다. 엔비디아가 손대면 다 오른다 이런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이게 하루에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어제 공개되고 나서. 67%. 네, 그 AI 음성 인식 관련주인데 사운드 하운드라고 이름도 재미있습니다만 저게 어제 67%가 올랐대요. 그리고 의료 영상, 의료 신약 개발하는 회사도 뭐 49%, 13%, 거기다 자율주행 트럭 회사도 37%. 공시를 그렇게 내놨더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착안해가지고 오늘 그 펜리스 회사들 그리고 음성 인식 회사들 그리고 의료 정보 관련된 신약 회사들 의료 AI 회사들 이런 것들이 오늘 강세를 띄웠던 것도 하나의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상승에다가 또 특히 삼성 SDI가 LFP 배터리 쪽에 1조 투자한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국내 신용평가 기관이지만 성장성을 감안해서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일부 신용등급을 올리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바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2차 전지 전반으로는 뭐 비교적 오히려 배터리 완성업체 중심으로 강세가 나왔는데 요건 일부 저 PBR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일종에도 조금 포함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하긴 지금 배터리 3사, 배터리 셀 3사가 모두 4% 가까이 뭐 그 이상 급등이 좀 나와서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은 역시 소재주라든가 이런 쪽도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기대해 볼 만한 거 아닌가. 전방 산업이 이렇게 괜찮아지면 그 납품하는 관련된 업체들도 좋아지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도 좀 생기긴 하는데요. 지금 2차 전지는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최악이라는 게 지났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날씨도 아주 추운 겨울에서 이번 주 우리나라도 뭐 포근하게 좀 풀리는 모습이었지만 봄으로 되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이미지 자체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리튬에 대한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지난 4분기 실적 베이스로 해서 재고 자산에 대한 손실을 한꺼번에 떨어뜨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최악의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정도는 마이너스 나도 4분기보다는 덜 나올 거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최악의 손실 부분이 지났으면 주가는 이미 뭐 바닥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 참 오랜만에 보는데 삼성 SDI의 그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동시에 SK이노베이션도 오늘 첫 이제 동시 그 매수가 들어오고 LG 엔솔도 동시 3사가 골고루게 오늘 이렇게 골고루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한 게 참 오랜만에 보는 현상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업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직 보수적인 관점이 많거든요.
그 틈새를 노렸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계속 몇 주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 다음 주 지나면 또 3월이 닥치는데 3월이 어떻게 보면 뭐 많은 분들이 벼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3월에서 4월 초가 대격전의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전 뭐랄까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뭐 급등하기 전에 미리 상환을 한다든지 공매도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지금 2월 말까지는 하고자 하는 어떤 그룹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 대격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발표가 26일이면은 물론 증권시장에서 그 어떤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벤트 소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6일 이후에 오히려 PBR 관련된 것들이 꺾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발표가 되면 뭐 당장 소멸이 된다라는 개념보다도 저는 3월 달에는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자율이다, 자발적이다 이러지만 곧 아마 선정을 하게 되면 그 기업 밸류업에 해당이 되는 그런 150개 정도의 어떤 종목을 추려가지고 뭐 ETF 목록으로 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은 연기금 같은 데서 이제 이런 쪽의 관련주를 얼마나 잘 사주느냐 그리고 이번에 이런 것들에 대한 당근책 뭐 지금 기업들이 알아서 자사주 소각하고 배당을 훨씬 늘리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목록에 들면 뭐 세금 조사 이런 거 유예도 해주고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식으로 좀 당근책을 마련하는 만큼 제 생각에 이런 어떤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서 호응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은 3월 달에 더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런 기업들이 이제 경영권 방어에 있어서 조금 주저거리는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뭐 황금주라든가 이런 식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3월 달에 추가적으로 제시할 확률이 높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주와 뭐 PBR주의 키 맞추기로 지금 시장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AI라든가 반도체 쪽이 지금 갈까 말까 특히 우리나라는 PBR주가 지금 이번에 만나가지고 이게 PBR이 가면 뭐 AI가 안 가는 그런 식의 좀 대체제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윈윈하는 게임이 펼쳐질 게 3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근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도 그렇고요. 3월 달에서 4월 달 넘어가는 요 짧지만 아주 굵은 장세가 나올 거라는데 저는 뭐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3월 달 오히려 꺾이기보다는 정부의 강력한 그런 정책들로 더 튈 수 있는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 2차 전지 특히 2차 전지 쪽은 이제 공매도가 많이 쳐져 있는 상황이니까 네. 요것들에 대한 미리 상환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장표있지만 물론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강제화되지는 않겠지만 계속 압박을 은근히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난 그 뉴스의 타이틀이 뭐였나요? 자사주 소각하면 코스피 3,600 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압박 뭐 이런 것들 막 걸개가 막 그려져서 3월 달에 생각지도 않았던 지금 지수 슈팅 위쪽으로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2,700 이상을 그렇게 내다보진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함정이자 틈새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3월 달에서 4월 달 사이에 지수 3,000 찍는다 그러면 저런 엉뚱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아마 댓글에 도배가 되겠죠. 저는 그 엉뚱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기대 이상의 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생각하는 것보다 늘 오버하게 돼 있고요. 그 한창 오버하면 2021년도 그 열흘만 해도 지수가 3,400 올라갔던 그 장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오늘 오면서도 오늘 하루 장을 보면서 오늘 시장이 사실 특이한 게 금요일 날인데 꽤 올랐죠. 이거 5주째입니다. 금요일 날마다 센 게 요일 패턴으로 봤을 때 5주째 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안 오른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지금 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삼성전자까지만 같이 지금 정도의 플레이를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장보다 제가 봐선 100에서 200 정도는 우습게 올라갈 수 있는 장이다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이걸 뭐 지수 올라가는 걸 제가 쉽거나 우습게 생각한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시장이 계속 뉴스의 논조가 뭐예요? 왜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비슷하지? 대만하고 일본하고 안 비슷하고? 이런 이제 약간의 의문 기사가 나올 때 시장 그래 본때를 보여줄게, 이런 것들이 후속으로 붙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물론 지금 반신반의하시고 약간 보수적으로 보시거나 이런 관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리나라의 분위기이긴 하지만, 다음 주에 그 밸류업 기대하시고 또 AI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어떤 기대감, 그리고 2차 전지의 어떤 공매도 상환을 통한 어떤 이슈들, 그리고 최악을 피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전진할 수 있는지, 그런 세 가지 재료를 가지고 보시면은 시장이 의외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좋은 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